이렇게 주의 복된 기간에서 일하게 하시고 건강함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여러 직원과 많은 환우분들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을 펼치사 나음을 입게 하시고 주의 기간이 어려움 당치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병원의 임원진과 각 부서장 분들께 지혜를 주시고 결정하고 실행하는 모든 일들이 차질 없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과 시련이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모든 것을 만드시고 운행하시고 이루시는 선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런 주님의 끝까지 믿고 붙잡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에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의 지혜를 구하며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인간의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주의 종에게 함께 하셔서 준비하신 모든 말씀을 온전히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직원이 행복한 병원, 환우분들이 안전한 병원, 하나님이 함께하는 병원이 되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각 위치에서 유튜브를 통하여 참여하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수요 채플에 현장 참석하신 모든 분들 하나님의 큰 복과 은혜가 넘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행복의 안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이 이모티콘이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시는 분이 혹시 이 중 계십니까? 이게 뭐죠? 어떤 키죠? 특별히 휴대폰 안에 있을 때요? 예, 전화, 통화 키입니다. 요즘 중학생들은 이 키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예, 역시 통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중학생들 중에 많은 학생들이 이게 통화라고 약속은 돼 있는데 이게 왜 통화인지를 모르고 통화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양이 왜 통화입니까? 또 어린 친구들은 이 모양도 이게 왜 통화입니까? 이게 뭐 약속은 됐는데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통화로 알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어린 친구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통화는 이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며 자신들이 보지 못했던 그런 것을 통하여 이 이모티콘 하나를 통하여서도 이 통화 이거에 대한 생각이 많이 다르고 또한 정말 시대가 빨리 지나감을 느낄 수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이렇게 사물 하나, 이모티콘 하나로도 시대의 흐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이런 적이 계십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이런 경험이 있을 것 같은데 걸어서 30분 거리인데 버스를 50분 동안 기다려보신 분 계시면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예,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왜 이런 줄 아십니까? 이거 뭐 저도 포함입니다. 저 이런 적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요. 예전에는 버스가 어땠습니까? 서로 이 통신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간격 조절이나 뭐 이런 배차 간격 이런 것을 서로 조절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뭐 몇 분 뒤 도착 뭐 이런 게 옛날에 어디 있었습니까?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버스 기사님들께서도 이 서로의 간격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 한 50분 걸어서 30분인데 50분 기다리고 나면요. 제가 원하는 그 버스가 한 대가 아니라 이렇게 여러 대가 열차처럼 오는 그런 때 여러분들 경험하신 적 있으시죠? 아까 전에 손 안 드신 분도 지금 끄떡이셨습니다. 다 이러신 적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예. 왜 우리는 이러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미리 알았으면 그냥 걸어가면 되는 거리인데 왜 50분 동안 이 버스를 기다렸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다른 것 없습니다. 미래를 모르기 때문이고요.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몇 분 뒤면 오겠지? 예, 1, 2분 뒤면 오겠지? 5분 뒤면 오겠지라는 계속 그 생각 가운데서 기다리다 보니까 마치 기사식당에 다녀오신 것처럼 이렇게 한꺼번에 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은 발전했지만요. 이렇게 오늘날은 이런 것을 볼 수가 없죠. 이렇게 발전을 했지만 오늘날도 뒤돌아서 생각하면 이런 황당한 기다림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기다림, 참 계속 기다리다 보니 지루하다 했던 그 기다림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었냐면요. 예, R19 신앙 마일리지 여권 이제 2002 버전이 새롭게 나오게 되었는데요. 예, 예전 버전 같은 경우에는 너무 여권과 비슷해서 공항에 그 신앙 마일리지 여권을 잘못 들고 갔다가 입국하지 못할 뻔했다는 그런 소문을 제가 여러분에게 듣게 되었는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확연히 다른 디자인을 저희가 몇 년 전부터 착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사실은 웃고 지나갈 과정이 아니었던 것이죠. 정말 비행기가 뜨지 못하니 공항에 마비 상태가 오게 되니 우리의 여행도 미뤄지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 이 문제를 가지고요. 이 원목실은 끊임없이 기도하고 우리 또한 임원진분들과 함께 논의를 했었습니다. 항상 결론은 무엇이었냐면 조금만 더 지나면 여행으로 풀리면 여행으로 보답해드리. 조금 더 잘해주자 하다 보니까 코로나 이 기간을 통하여서 이 마일리지 여행 자체가 미뤄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참 지루하고 계속 기다리는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모든 부서, 대부분의 부서 그리고 부서장님께서 힘 써주시고 모든 직원들께서 힘을 써주셔서 이 신앙 향상 과정에 정말 열심히 참여해 주시는 그 모습에 많은 감동을 받았고 우리 병원의 신앙의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이 기다리는 지루한 분들을 위하여서 우리 병원에서 계속해서 신앙 향상을 이룬 분들에게 꽤 거금입니다. 2만 원권을 레벨업 하시는 분들에게 계속해서 저희가 음료권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전달해 드린 그런 사진인데요. 이 모든 과정을 저희가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런 누구를 드리고 드리지 않고 이 과정을 하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사연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이 금액을 받아야 하는데 이 음료권을 받아야 되는데 보고 기간을 지켜주지 않은 부서 같은 경우에는 그 구성원들이 아무리 열심히 하셨다고 하더라도요. 이 프로그램상 이 전달과 다음 달을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드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부서장님들 정말 이 코로나 가운데 힘든 상황 가운데서 열심히 하여 주시지만 기왕 보고해 주실 거 정말 보고 기간 내에 꼭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저희가 차질 없이 남김없이 저희 이 향상을 이룬 직원들에게 또한 선물을 드리고 기쁜 시간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했는데도 받지 않는 그러한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부서장님들 6일 전까지 그 전달 것을 꼭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병원은요. 신앙의 향상 과정을 이루는 분들을 위하여서 이 지루하게 지겹게 기다리는 분들을 위하여서 정말 적지 않은 금액으로서 보답을 하고 또한 향상을 취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었었죠. 그리고요. 절대로 이 병원은 이러한 과정 가운데 신앙의 향상을 위하여 또한 직원 문화의 개선을 위하여서 노력하는 모든 한 분 한 분의 직원을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반드시 이 여행을 목표로 하는데 설령 올해는 뭐 여행을 가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합당한 보상을 또한 선물을 드리게 될 것이고요. 그렇지만 혹시 또 제가 속아봅니다. 내년에는 여행을 갈 수 있지 않을까요? 환경만 조성되면 분명히 병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약속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 끝나고 나면 가장 하고 싶은 활동 1위가 무엇이라고요? 해외 여행. 병원은 분명히 약속을 지켰습니다. 2018년도, 19년도에 이 신앙 마일리지 여행을 통하여서 신앙인 4분과 비신앙인 4분을 저희가 추천받아서 함께 모시고 정말 열심히 활동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서 마일리지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또 우리가 기대를 해보면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이 신앙 마일리지 패스포트 새 여권이 나왔습니다.
오늘 저희가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요, 우리 원목실로 와서 우리 부서원 수량대로 좀 수령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참석하신 부서께서는 바로 받아서 내려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코로나 위에 제일 하고 싶은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 책자를 잠시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책자는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보셔서 알겠지만 단순한 구조입니다. 그 뒤에 수많은 설명들이 있고요. 그리고 각 월마다 도장을 찍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신앙 향상 과정 항목과 정확히는 아니죠. 거의 대부분 일치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신앙 향상 과정을 한 후에 부서장님과 함께 체크를 한 이후에 도장도 부서장님께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 향상 과정 자체를 이 패스포트 안에 이 첫 번째 페이지에 넣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신앙 마일리지 항목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우리가 이수를 하게 되면요, 각각의 레벨에 우리가 다다르게 되는데요. 이 레벨을 보시면서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이 레벨을 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활동을 열심히 하지만 만약에 빠져있는 부분, 비어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자신의 레벨은 그 레벨에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연구 필수 과정 C의 말씀 향기와 건강 새 출발을 하고요, 입문 필수 과정에 모든 것을 다 했지만 만약 3개 중에 수요 체프를 하지 않았다면 여기 이제 이빨이 하나 빠져 있죠. 그렇게 된다면 그분은 C 레벨이 아니라 D 레벨을 다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D 레벨이 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이 가장 많아서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활동을 낮은 레벨부터 차곡차곡 쌓아 올리셔야 이 신앙 향상 과정 레벨 업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건 부서장님들께서 가장 또한 혼란스러워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뭐 수요 체프를 예를 들더라도 이 휴가나 그리고 근무 스케줄 때문에 수요 체프를 드리지 못하는 분이 계신다. 그러면 그분은 그 수요 체프에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X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부서장님의 재량적인 판단이 분명히 필요한 부분인데요. 체크를 하셨을 때 어떻게 체크를 하시냐면 안 하신 분들은 X가 맞아요. 하지만 못하신 분들, 이거 피치 못할 사정이잖아요. 못하신 분들은 이 모든 항목에 O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그런 일이 한번 있었지만 병동신앙붕해를 하지 못했다. 이거는 원목실에서 열지 못했던, 병원에서 열지 못했던 일이죠. 그러면 목사님, 병동신앙붕해가 열리지 않았는데 참석 안 했으니까 X입니까? X입니까? O입니까? O라는 것입니다. 체크하여 주실 때 안 한 것은 X가 맞지만 못한 상황에서는 O로 체크를 하여 주시면, Yes로 체크를 하여 주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수 주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갱신 주기가요. 이 책자에는요, 이 모든 항목, 이수 조건들이 갖춰져 있는데요.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말씀 향기를 2년 전에 이수를 했다. 말씀 향기를 2년 전에 이수를 했는데, 그렇다면 이번 달에 이 말씀 향기를 했다라고 도장을 찍고 체크를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 또한 여러 번 들어옵니다. 그때는요, 이 페이지에 있는 향상 과정 갱신 주기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향기 같은 경우는 5년마다 갱신입니다. 그래서 뒤에 2년 전에 이수를 했으니 뒤에 3년 동안은 계속해서 도장을 찍어주시고 체크를 하여 주시면 되는 것이죠. 이 갱신 주기표를 잘 확인하여 주셔서 계속해서 체크를 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모든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 도장으로 체크하여 주시고요. 특별히 이 과정 중에서 새롭게 신설된 과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 향상 과정에는 없는 부분이지만 이 패스포트 도장 개수에는 관련이 있습니다. 함께 가요 이루삼 부분을 활동을 했으면 도장을 찍어주시면 되겠고요. 또한 각 부서와 그리고 직원들 혹시 제자훈련에 참여하신 분들이 계신다 그러면 제자훈련 도장도 또한 우리 부서장님과 함께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원목실에서 배포를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 부서별로 잘 받아주셔서 열심히 활동하여 주시는 모든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달에 함께가요 153 승급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참석하지는 못하셨지만 코로나 관계로 그 부서에 대표되는 분들이 함께 모이셔서 수상을 하게 되셨죠. 이렇게
참 복되고 행복한 시간을 우리가 지난달에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 우리 상장 및 또한 선물을 수여하게 되었고요. 또한 원장님께서 핀 수여식을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이곳에서 함께 보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탁드렸던 것은 각 부서별로 대표분만 오셨기 때문에 부서별로 이 수여식을 진행하고 사진을 보내달라고 제가 좀 부탁을 드렸었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요, 여러 부서가 이 장면을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습니다. 예, 정말 감동스러운 장면입니다. 이 부서별 수여식을 통하여서 또한 이 153 활동에 대한 홍보와 또한 모든 목적과 그런 과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고, 부서에서도 정말 축제의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활동들이, 여러분들 활동들이 자극이 되고 선전이 되어서요, 이번 달 3월 거를 제가 받게 되었죠. 4월에 받은 이 3월 보고서는요, 참여 부서가 많이 늘었습니다. 이제 참여하지 않는 부서가 몇 부서가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은 부서가 참여를 하게 되셨고요. 참여율 자체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함께가요 153을 통하여서 더욱더 행복한 부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은요, 또한 이 함께가요 153에 관한 Q&A 시간이기도 합니다. 몇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요. 공통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브론즈 단계에 다다르면서 부담스러운 과제가 한 가지 주어졌죠. 월 2회 어떤 부서요? 타 부서 칭찬을 어떻게 하냐. 물론 괄호에 카톡과 문자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분명히 FM입니다. 그런데 어떤 부서 같은 경우에는 하루 종일 그 부서에서 나오지를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며 또한 타 부서 사람들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이 카톡과 문자로서 다른 부서원들을 칭찬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으시되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실 경우에는요, 만나시는 타 부서 직원들에게 구두라도 입으로라도 말로라도 정말 수고하시고 정말 칭찬받을 만한 분입니다. 정말 이러한 부분이 정말 이 병원을 위해서 헌신하고 칭찬받을 만한 그러한 행동인 것 같습니다 하면서 그들을 칭찬하게 된다 그러면 그것도 어차피 개인 보고서에 본인 스스로 체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도 인정해 드린다는 것. 하지만 정말 그렇게 피치 못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문자나 카톡을 타 부서에게 보내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보내고 있고요. 그리고 저도 받게 되었는데 정말 별것도 아닌 것을 제가 칭찬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숙제를 해야 되니까요. 예, 숙제를 해야 되니까 목사님 따뜻한 목소리로 늘 맞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는데 어떤 분들에게 그런 문자나 카톡이 오거든요. 그런데 제가 속으로 에이 뭐 숙제하네 이러고 지나갈까요? 그래도 기분이 좋고 마음이 따뜻해질까요? 예, 그래도 따뜻하고 행복하고 뭔가 움직이고 이런 온도가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구두로도 가능하지만 가급적 최선을 다하여 카톡과 문자를 통하여 다른 분들도 살리고 여러분들도 행복을 느끼게 되는 그러한 시간들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SNS 활동에 대한 질문이 매우 많으셨습니다. 이 SNS 활동을 두 가지 1, 2번을 다 해주셔야 되는데 또한 이 포토제닉이 매월 있죠. 그 두 부분을 저희가 여러 달 동안 말씀을 드렸는데 포토제닉 부분에서 부스 부분이 있습니다. 부스 위에서 찍으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5만 원권 음료를 선물로 드리게 되죠. 한 아이디 기준입니다. 부서 기준이 아니고요. 각 부서를 대표하는 아이디가 있다 그러면 뭐 그것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한 사람 아이디 기준으로 저희가 지급을 하게 되는데 두 가지 부문에 대한 제안과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지난 3월 포토제닉 당선되신 분들을 일단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활의학실이 전부 모여서 함께 사진을 찍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TF팀이 결정을 했고요. 축하드립니다. 또한 음료권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스 부문, 우리 간호부 외래 부서에서 함께 모여서 아름다운 사진을 찍어 주셨습니다. 이 생기발랄한 에너지를 통하여서 이렇게 결정이 되었던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또한 개인 에세이 부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용민 과장님께서 우리 외국인을 진료하셨는데
이분께서 이 환자분께서 이 선물을 가져오셔서 직접 감사를 표현해서 찍게 되었던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말 널리 알릴만한 좋은 소식이고 감동적인 스토리여서 개인 에세이 부분으로 성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개인 에세이 부분에서 우리 주사시 선생님들 함께 포토상 받은 걸로 또 재활용을 하셨습니다. 그런 사진을 올려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또한 축하드립니다. 또한 우리 병원에 정말 중요한 우리 영양부에서 일어난 일이죠. 우리 영양부 식구들이 올려주신 건 아닌데 오늘 음식이 너무 맛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순하지만 정말 중요한 이 식사에 관한 영양부 식사에 관한 내용을 올려주시게 됐을 때 또한 감동이 되어서 또한 개인 에세이 부분 우리 포토제닉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분들 축하드리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두 가지 부분으로 선정이 되는데요. 자, 첫 번째 부스 부문 포토제닉을 위한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첨 확률을 좀 높이기 위한 제안인 것이죠. 첫 번째, 재미있는 스토리 촬영을 좀 추천을 해드립니다. 예를 들면 같은 성씨끼리 모여서 좀 사진을 올리시는 거나 뭔가 좀 특별하잖아요. 반짝거리면 아무래도 좀 선택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그리고 같은 이름을 가졌다든지 제 이름은 없는데 어쨌든 같은 이름끼리 좀 모여주시면 재밌을 것 같고요. 입사 동기라든지 같은 띠 이러한 뭔가 공통점이 있는 이러한 사항들을 가지고 함께 모여 촬영해 주시면 당첨 확률이 높아질 것 같고요. 그리고 새롭게 신설할 것은 야외 부스도 인정을 하게 됩니다. 야외에서요. 저희가 조만간 야외용 153 소품을 좀 제공을 해드릴 텐데 이 소품이 제공되면 그 소품을 사용하시고 소품이 제공되기 전까지는요. 뭐 손이 됐던 뭐 어떤 몸이 됐던 어떤 물체가 됐던 간에 153이라는 숫자를 형상화시키시고 찍어주시면 굳이 부스에서 찍지 않으셔도 야외에서 찍은 것도 부스 부문으로 인정을 해드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개인 에세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개인 에세이 부분에 위한 제안을 드리면 해당 월에 대한 적합한 스토리, 사진과 글을 올려주시면 또한 당첨 확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4월은요. 꽃과 함께 이렇게 찍어보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미 찍으신 분들 많이 계시죠? SNS에 많이 올려주시고 부서 자체 SNS에도 공유를 하여 주셔서 우리 원목시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대형 SNS 이용하신 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두 가지 태그를 꼭 올려주시고 전체 공개를 해주셔야 원목실에서 체크가 가능합니다. 4월에 꽃과 함께 찍는 이러한 아름다운 사진을 함께 4월에는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처럼 두 개 부문으로 시상을 하게 될 것이고요. 또한 감동글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동글이 추가가 되었죠. 이 감동글은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수를 하여 제출을 하여 주셔야 실버나 골드 단계로 나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요 미리 하여 주셔도 됩니다. 그 단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출하여 주셔도 다 실버와 골드에 적용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6월 1일부터 8일까지는 감동글 경진대회가 있는 것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죠. 이것은 상시 제출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제출하여 주셔도 6월 8일에 마치는 이 대회에 제출하여 주신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감동적인 그런 스토리, 153에 관련된 스토리가 있으면 언제든지 이 원목실에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지만 쉽게 제출하는 방법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이처럼 지난번 우리 시상식 때 직접 나와서 말씀하시면요. 1회가 아니라 몇 회로 쳐드린다고요? 감동글 2회로 쳐드립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원목실에 제출해 주시고 직접 이 수요 채플이나 또한 다른 시간들을 통하여서 감동글을 발표하겠다고 말씀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 2회를 저희가 인정해 드리니 감동글을 공유해 주시고 나눠주시는 모든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 글을 읽고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라는 안경입니다. 유리왕은 새 2마리를 보고 암수서로 정겼구나라고 했습니다. 유리왕은 새 2마리를 보았을 때 외로웠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 새 2마리는 수컷 2마리일 수도 암컷 2마리일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마음이라는 안경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마음이 외로우면 세상도 외롭고 마음이 행복하면 세상도 행복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이 안경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글인 것입니다.
바라옵기는요, 이 행복의 안경이 이 신앙 마일리지 패스포트, 이 신앙 향상 과정과 또한 함께 가요 123 이 모든 과정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안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의 안경이 되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 활동을 하기 위하여 세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라보고 칭찬하기 위하여, 기도하기 위하여, 감사하기 위하여 그 시각과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니 그토록 칭찬할 것이 많아졌더라. 내가 그토록 긍정적이 됐다라는 그런 후기들을 저는 많은 직원분들에게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신앙 마일리지 향상 과정처럼 정말 하늘을 향하여 향상하는 과정이라는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니 모든 시련과 고난도 다 좋게 보이고 향상의 과정으로 보이더라. 이 두 가지의 과정,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분명히 부담이 되지만 이 마음의 안경으로, 행복의 안경으로 바라볼 때 우리 병원은 하늘의 큰 촉구를 받고 직장 문화가 개선되고 경쟁력이 올라가는 아름다운 병원이 될 것입니다. 그런 병원을 만들기 위하여 힘써주시는 모든 직원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행복의 안경을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활동들을 통하여서 수많은 백성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로 인하여 나도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전 직원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